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하세가와 1대48 발키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와, 상당히 이쁘고 멋집니다. 게다가 라이트 기능까지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발키리들 한번 보고 가세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세가와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발키리 시리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발키리의 플라스틱 모델 킷입니다.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 발매 회사는 하세가와, 발매가는 약 3,800엔, 그리고 사이즈는 1대48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이 사이즈가요. 사실 이 맥스 팩토리에서 나온 1대20 초거대 발키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킷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두 번째가 됐죠. 사실 1대48 사이즈로는 디럭스 초합금 반다이사의 아주 뛰어난 완성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 말고도 1대60 사이즈의 아르카디아 제품들 같이 완성도가 아주 높은 발키리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프로포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하세가와 발키리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도색, 조립이 약간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1대48 사이즈로는 거의 끝판왕급인 이 하세가와 이 발키리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박스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VF1J하고 A가 되는 모델하고요, VF1S하고 A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박스부터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VF1JA 발키리 버밀리온 스쿼드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버밀리온 소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TV판에 등장하는 이치조 히카루의 소대를 뜻합니다. 자, 주인공 이치조 히카루, 자, 파란색의 맥시밀리언 시너스, 이 퍼스널 컬러가 황토색인 카키샤키 하야오, 이 세대가 버밀리온 소대입니다. 자, 박스 아트 굉장히 멋있죠. 이 마크로스에서 딱 출격하는 발키리 세대와 다이달로스 전함, 프로메테우스 전함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어우, 그림 정말 예술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주인공 히카루의 얼굴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옆면에는 극 중에 컷신 같은 걸 딱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 모델의 이 디테일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랜딩 기어라든지 주인공, 조종사, 그 다음에 이런 메카니컬 같은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이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J하고 A가 같이 들어있는 킷이고요. 자, 이 제품은 S하고 A입니다. 자, 발키리 헤드는 이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총 4개로 나뉘죠. A, S, J, D. D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자형, 이제 2명이 탈 수 있는 복자형이 됐고, A는 이 레이저가 하나, J는 둘, S는 지휘관 타입 4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발키리 모습도 아주 멋있고요. 자, 이 박스 아트에서는 TV판이었다면,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제품들은 극장판이 되겠습니다. 약간 색이 달라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그런 극장판 스컬 소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극장판의 모습, 그 다음에 내부 디테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발키리 모습 아주 뛰어난데요. 자, 이 제품들을 만들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먼저 버밀리온 소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이 탑승하는 이치조 히카루기 VF1J가 되겠습니다. 이 TV판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죠. 나중에 로이 포커 선배가 이제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이 기체를 타고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퍼스널 컬러는 올 화이트의 빨간색 라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발키리의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뽑아냈죠. 여기 보시면 UN 스페이스 통합군 마크라든지 저 프로메테우스라고 써있는 모습들, 디테일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베이스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품을 따로 들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샷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조종사, 통합군의 마크, 자, 그 다음에
시원하게 뻗은 기수하고요. 자, 전체적인 모습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F14 톰캣을 많이 닮은 발키리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데크라든지요, 이런 총, 건포트, 그다음에 랜딩 기어까지 거의 완벽합니다. 자, 이 제품을 만드신 분은요, 여러 가지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우 아빠 신상원님의 작품이 되겠는데요. 아, 진짜 잘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드실 때 개조를 하셨는데요.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불을 넣으면은, 자, 건포트에서 불이 들어온다든지, 자, 뒤에 부스터 불이 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랜딩 기어도 그냥 자작이 되겠고요. 상당히 멋있죠. 자, 1대48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1대60 발키리입니다. 자, 1대60 발키리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잘 보여주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한 7, 8cm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알겠네요. 이렇게 굉장히 이쁩니다. 디테일을 참 보여드리기 힘든 게 참 아쉽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기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부분 떼잖아요. 이 부분 살짝 떼게 되면은 이 안에 내부 메카니컬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기체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을요. 아, 이쁩니다. 자, 이치조 히카루기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맥시밀리언 지너스를 한번 볼게요. 천재 맥시밀리언 지너스의 발키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상판 같은 경우는 전부 흰색이에요. 하지만 이 퍼스널 컬러,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딱 떼게 되면 이렇게 내부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부 디테일은 이 다리 쪽만 볼 수가 있어요. 팔이나 이런 쪽은 볼 수가 없고요. 자, 전체적인 이 프로포션은 똑같지만 이 퍼스널 컬러에 따른 색 차이가 좀 새롭죠? 시원스럽고요. 자, 조종사도 이렇게 파란색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요, 거의 다 공통적인 이제 기믹이라고 들어있는 게요,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데요. 날개는 이렇게 적당히 펴주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이 통합근 마크도 이쁘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프로메테우스 소속 쓴 것도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개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요, 항공 식별 이렇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초록색 불 보이시나요? 그리고 맥시밀리언 지너스 기획부터는, 자, 이 계기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거 우리 같이 이렇게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깜빡 죽죠. 자, 식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기믹이 있어요. 자, 뒤에도 이런 식으로 노즐에서 불을 뿜는 색감. 자, 그 다음에 건포드 같은 경우에도 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이치조 히카루 옆에 이 맥스가 항상 따라다니면 굉장히 든든했는데, 자, 이 맥스의 길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버밀리언 소대의 마지막 기체 카키자키 하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버밀리온 소대의 세 번째 기체 카키자키 하야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참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TV판에서도 죽고요, 이 극장판에서도 사망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캐릭터인데요. 성격은 참 좋아 보였는데요.
이 친구의 퍼스널 컬러가 황토색이잖아요. 일반기 혹은 양산기와 같은 황토색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딱 보시면요, 흰색 바탕에 황토색, 그리고 또 이 황토색이 이제 일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다 황토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흰색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 또 독특해 보입니다. 이게 완전 일반기예요, 양산기. 근데 참 안타깝죠. 이게 UN 스페이시, 이 통합군 마크라든지요, 이 프로메테우스 마크 112. 자, 그 다음에 이 조종석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띠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 옆에 자세히 보시면 파일럿 H 카키자키라고 써있는 것도 이쁘네요. 통합군 마크. 날개는 살짝 이렇게 펴주고요. 자, 이것도 스위치 ON을 해서요,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면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 컴포트도 불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스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항공 식별 신호도 이렇게 점등을 하고요. 컴포트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기판의 불도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버밀리온 소대 세대가 되겠습니다. 버밀리온 예쁘죠? 황토색.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하나만 넣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주인공 빨간색. 자, 이렇게가 버밀리온 소대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한 화면에 넣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이니까 참 이쁘죠? 항상 스컬 소대만 주목을 받는데 이렇게 수수한 TV판에 버밀리온 소대를 보는 것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스컬 소대 가장 큰 대빵이라고 했죠. 이제 로이 포커기도 한번 같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 포커기입니다. 자, 로이 포커기 같은 경우에는 TV판하고 극장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SDF1이냐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이 머리 옆에 이제 화살표가 검정색이냐 노란색이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가 있는 고증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멧 색깔이 약간 다른데요. TV판 같은 경우는 검은색, 그리고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정도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콜 소대 이 1번기인 이 로이 포커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마크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해골 마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극장판에서는 전원 스컬 소대로 나오는데 TV판에서는 이 로이 포커기 너무 멋있었죠. 자, 원작이 되는 이제 졸리 로저스인가요? 그 느낌 잘 살렸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는 이제 노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검은색에 노란색 상당히 강렬해 보입니다. 자, 1번기인 001이라고 써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검은색에 이렇게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도 아주 멋진 포인트 같습니다. 상당히 세련됐어요. 강력해 보이죠? 이 친구도 한번 스위치 ON을 통한, 자, 식별 불 들어왔고요. 자, 이쪽도 빨간색 불, 엔진이라든지요. 자, 그 다음에 컴포트. 자, 이거는 이제 특징으로 보이시나요? 이 조종사 가운데 있는 가슴팍에 있는 부분도 불이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히 발전되는 게 느껴져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신상원님 이거 만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세요. 빨간색도 불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불이 잘 들어옵니다. 자, 이 로이 포커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카키자키 하우처럼 나중에 로이 포커 아저씨는 이제 사망을 하죠. 우리들의 영원한 선배인데 TV판에서도 죽고요, 극장판에서도 이렇게 사망을 하는 참 안타까운 아주 호걸형 캐릭터였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이 멋있는
이 스컬 소대 길이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극장판 가게 되면요, 히카루라든지 뭐 맥스밀리언 지너스, 카키자키 기들도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본 김에 극장판 히카루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판 히카루기입니다. 자, 빨간색 라인이 이제 이 TV판하고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검은색 부분이 다 빨간색이었던 이 TV판하고는 다르게 검정 빨강의 아주 강렬한 세련된 색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해골 마크도 잊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이 빨간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꾸면은 이제 로이포코기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카키자키는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있는데요. 사실 초록색도 양산형에 많이 쓰이는 색이긴 합니다. 황토색하고 초록색이요. 그러니까 이 일반기 혹은 양산형기를 쓰는 사람들은 뭐 죽는다, 뭐 그런 클리셰인가요? 그 부분 조금 안타깝죠. 자, 주인공 흰빨 검정, 가장 예쁜 색이긴 합니다. 이 극장판에 아주 멋있는 모습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불을 넣게 되면요, 식별, 이 신호등, 식별등, 자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방금 건포트도 불이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정석, 그 다음에 가슴팍. 굉장히 지금 연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실 가슴팍에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작게 들어오죠. 보이시나요? 식별등. 그리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네요. 이 부분은 이제 변신했을 때 다리 위, 이 랜딩 기어 가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까지 불을 넣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이 마지막 이 히카루기에서 혼을 다 갈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한번 보세요. 라인이 이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전투기 라인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참 유려한 이 발키리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이 1대48 사이즈들 한번 봤는데, 자, 한번 5개를 한꺼번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맥스, 히카루, 로이포커, 히카루 극장판, 자, 그리고 카키자키 하야오. 자, 크기 비교를 위한 야마토 1대60 사이즈의 일반기도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크기가 이렇게 훨씬 더 이 사이즈 비교가 좀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참 멋있죠. 자, 이렇게 갑판을 표현한 것도 참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큼지막한 친구들이 이렇게 색색으로 있으니까 참 이쁩니다. 사실 발키리에는 굉장히 많은 소대가 등장합니다. 뭐 퍼플 소대, 오렌지 소대, 뭐 등등등요. 자, 그런 소대들도 사실 다양한 색놀이를 통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프라모델 이 도색비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좀 이쯤에서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혹시라도 욕심을 부린다면 이 맥스나 카키자키의 극장판 정도, 그 2개 정도를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키리는 이 존재 자체라도 정말 멋있습니다. 1대48 사이즈로 이제 로봇 이 프라모델은 발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로지 이 발키리 이 파이터 모드만 있어요. 근데 이제 1대72, 뭐 1대100 등등등은 뭐 발키리, 파이터 모드, 거워크 모드 다 다양한 시리즈로 있죠. 제가 지금 1대20 이 파이터 모드도 제가 찾고 있는데요. 그 모드도 제가 구하게 되면은 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는 사랑이고 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마교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세가와에서 나온 1대48 사이즈 발키리 모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